안녕하십니까. 마라공인중개사의 저자 이효훈입니다. 오늘은 민법비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1강 시간으로서 201번부터 21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01번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시인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렇죠.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그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1985년도요.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에 이제 이거를 양수인, 그 건물을 사겠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이든 어득은 이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자, 여기서 특히 부당이득. 자, 건물이 있고 건물의 소유자예요. 근데 대지는 소유를 안 했어. 근데 대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지를 사용했다면 대지에 대해서 어떤 이득을 취한 겁니다. 그 이득은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만큼은 부당이득입니다. 그래서 그 이득을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때 보통 어떤 형태로 반환하냐면 지료의 형태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사람도 지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 법원에서 정해주거나 일반적인 관행에 의하면 은행의 이자율 그런 걸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싸죠, 많이. 근데 어쨌든 대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번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물 중 현재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입니다. 어느 하나만이 타인에게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게 된 경우, 자, 토지와 건물에서 각각 달리, 토지를 팔았다면 동일인, 이 A라는 갑이라는 인물하고 치면 갑이 토지를 팔았다면 갑이 건물 주인이 된 것이고, 반대로 갑이 건물을 팔았다면 토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자, 토지를 팔든 건물을 팔든 팔아서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한 겁니다. 자, 토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와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일인에게 속하다가 어떤 매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는데, 지금 이 경우처럼 달라져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거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 91년도 판례입니다. 꼭 주의하십시오.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법정지상권은 포기한 것이다. 자, 근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등기 안 해도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팔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처분을 하려면 그 법정지상권은 반드시 등기를 하고 처분을 해야 그 다음 사람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지, 등기를 안 하고 처분을 하면 법정지상권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정한 민법 제 187조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렇죠. 원래는 하나였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한 명이었다가 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경매돼서 토지 건물이 각각 달리할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합니다. 민법 제 366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법원에서 토지에만 뭐 저당권이 있다든가 건물에만 저당권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많지만 그 건물이
있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이 그 채무자가 독일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일괄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법정지상권 문제가 안 나게 하려고 법원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구하니까 따동물명이고 하나만 X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202번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에 취득할 수 있다. 방금 이전에 했던 문제와 똑같은 내용인데 없답니다. 없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해야 승계에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답니다. 있답니다. 방금 202번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는 매도인 거예요. 매도인 아직은 그 매도인이 등기상 매도인 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 건물은 누구 거다? 토지 매수인 겁니다.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매수인의 간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제가 되면 지금 등기를 하고 건물을 신축을 했다면 매수인 거지만 지금 해제를 했어요. 어떠한 이유에서 해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 지문상으로 볼 때는 토지는 매도인 거고 건물은 매수인께 됩니다. 그리고 토지가 매수인 거인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애초부터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득할 수 없다. 4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된 경우 고쳐서 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축을 했다든가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지 않죠. 왜 소멸을 합니까?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이 됐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범위 내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5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이 건물은 현재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양수인, 주로 매수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인이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주위에 있는 자예요. 그렇죠. 앞으로 내가 매매대금을 다 지급을 하면 그 건물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다. 누구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다?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입니다. 그래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맞는 질문입니다. 언뜻 보면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그게 왜 부당이득이야? 그러겠지만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그 토지죠.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 X고 하나만 옳은 것을 구하니까 20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매매등으로 처분되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렇죠.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철거해야 됩니다. 그럼 맞습니다. 2번 어느 건물을 위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적인 지상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상권 소멸 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2년분
2회죠. 2년분. 그래서 이거 꼭 주의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 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이 미등기 건물인 상태에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토지하고 그 건물 있을 때 건물의 등기 여부는 상관없이 건물이 실제하고 있으면 됩니다. 민법 제 366조에 나와 있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건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마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양수한 경우에는.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4. 토지 공유자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전매한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당해 토지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토지하고 이 건물의 소유자가 다 같아야 되는데 지금 토지 소유자가 공유자니까 여러 명이 토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건물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해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나온 겁니다. X. 5.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중축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된 후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신건물이 아닌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한다. 맞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이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 건물을 개축, 중축, 신축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다만 구건물 기준인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곳을 고르니까 20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04번. 갑소유의 대지에, 자, 갑소유의 대지에 갑이 건물을 신축하여, 지금 보면 대지와 건물이 다 갑소유의 현재 이렇게 했어요. 자, 대지에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대지와 건물을 일체로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을 앞으로, 자, 매도를 했는데 대지에 관해서만 을 앞으로 등기를 했고, 그러면 지금 건물을 등기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한 거예요. 건물을 신축했는데 미등기 상태야. 가만히 지문을 보세요. 그리고 대지와 건물을 다 팔았지만 대지, 토지만 이전 등기를 했고 건물은 미등기가 등기를 미처 못한 겁니다. 이렇게 종료됐다, 맞춰졌다. 그런데 을이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을이 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이 대지가 경매되어 정에게 경락되었다. 자, 하나씩 정리합시다. 처음에는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다 갑 거예요. 갑. 그 다음에 이것이 을거로 됐습니다. 을거로. 자, 을거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대지가 병거로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문제예요. 문제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안 돼 있다? 등기가 안 돼 있다. 핵심을 보면 이겁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에 이전됨으로써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갑에게 건축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자, 대지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된 겁니다. 다르게. 그러나 다르게 되었다, 형식적으로 다르게 되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서는 완전히 매매가 된 거기 때문에 대지의 점유나 사용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약상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맞는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을은 정의 경락받은 대지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자, 그러려면 이 건물이 을이 지은 거여야 돼요. 근데 을은 승계 취득을
취득한 겁니다. 승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승계 취득한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유효하려면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또한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대지와 건물이 그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갑이 신축을 해갖고 건물 일체로 매도했지만 대지에 관해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고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거는 을은 정의 경납받은 대지에 대하여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핵심은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3. 갑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법정지상권을 을이 이전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일괄 매도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틀렸고. 4. 을은 갑을 대위하여 정에 대해 갑 앞으로 관습법상의 등기를 법정지상권의 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을 대하여 청구할 수가 없죠. 이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 자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갑에 대한 그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도 없고요. 그 이유도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갑은 정의 경납받은 대지에 대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민법 360조 즉 저당권에 의해서 주인바뀐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도 못합니다. 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다 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그 취득을 못하는 게 그 갑에 가진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등기 법정지상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유효하게 하려면 처음에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법정지상권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건물 신축한 자가 아니라 미등기 상태에서 물려받은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갖지 못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하고 물론 등기 미등기는 안 따집니다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되고 경락 결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데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신축 건물이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옳은 것을 구하니까 다 X가 하나만 오니까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번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죠?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2번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역시 대법원 판례입니다. 3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매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요한 개념이라 계속 설명을 드렸죠.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 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법정지상권을 신축한 사람이었을 때 그 경우에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만 이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 매수한 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상태에서 비록 양수한 자가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소유한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건물을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맞는 지문입니다. 4번.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건물이 존재했습니다. 그 양자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맞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은 항상 여러분들 토지의 저당권, 처음에 저당권 설정할 때, 자,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에 건물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도 같이 저당을 잡아버립니다. 토지만 따로 저당을 은행이나 이렇게 돈 대여해 준 쪽에서 안 잡으려고 그래요. 왜?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저당을 안 잡으면 경매에 들어갔을 때 건물만 낙찰되면 이 토지는 거의 낙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저당을 잡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왜 잘 나오냐? 그러다 가끔가다 하나씩 건물 토지의 저당권 잡으면서 건물의 저당권 안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항상 예외적인 경우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5번.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 지상권은 366조의 법정 지상권이 뭐냐면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우리 방금 본 1번 질문에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당권 경매로 인해 갖고 넘어가서 건물과 토지 주인이 바뀐 경우에요. 자, 366조 소정의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 신축할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이 경우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할 때 한다. 물론 소유자는 동일해야 되는데 건물은 동일성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 신건물과 구건물이 어떻게 동일성이 있습니까? 다르죠. 다만 구건물을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서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건물, 구건물은 동일성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죠. 다 오고 하나만 X. 자, 5번이 정답인데 아까 제가 지문 1과 2를 설명할 때 1과 2가 대법원 판례라고 그랬는데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1과 2는 저건 법정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20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번. 다음 중 갑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즉 건물 철거해야 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1. 갑 소유의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갑이 건물을 축조했어요. 자, 이 얘기는 법정 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돼서 새로운 을이 토지를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토지 소유자죠. 그리고 갑은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갑에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하지 않으니까 을이 갑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하면 갑은 건물 철거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면 철거를 거절할 수 있지만 법정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갑은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가 맞는 거예요. 지금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자, 두 번째 건물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을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자, 을이 토지와 건물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갑이 건물을 경락받고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지상 건물 중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니까 건물만 주인이 바뀐 겁니다. 지금 토지와 건물이 같은 주인이에요. 그러다 건물만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원래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해도 갑은 새로 경락받은 이 사람은 법정 지상권자가 되기 때문에 철거할 필요가 없죠.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민법 제 366조. 그렇죠? 왜냐하면 그 366조의 그 법정 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그 건물이 있는 경우였고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가 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철거 거절이 됩니다. 거절을 X로 표시하겠습니다. 3번 갑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후 을이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민법제 365조에 나오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다. 거절 X로 표시하기로 했죠. 4. 갑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을이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 자, 이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기로 한 특약이 없어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따라서 철거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 자, 5. 을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갑이 건물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 역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철거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 거절할 수 있는데 하나만 거절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 1번이었죠. 자, 206번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0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7번 분묘 기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묘 기지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묘의 기지와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 및 분묘의 수호 및 제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의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분묘 기지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 약정 같은 게 없다는 얘기죠. 권리자가 분묘의 소유와 공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맞습니다. 3번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 없다. 그렇죠. 20년 동안 분묘를 분묘 기지에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4.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 자,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고 칩니다.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어 분묘 기지권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분묘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 자, 이번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묘를 파갖고 어머니하고 같이 아버지를 합장하는 겁니다. 단분 형태로 분묘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묘 기지권 안에서 묘를 이장하는 건 되는데 새로 돌아가신 분까지 합쳐서 합장할 권능은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건 틀렸고요. 5번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채 장례 묘소로서 외형상 분묘 형태만 갖췄을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207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8번 분묘 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기지 땅 소유권이 아니죠. 분묘 기지권은 묘에 대해서 제사 지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일 뿐이지 그 자체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에게는, 자, 이거는 토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분묘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아니죠. 토지는 남의 거라는 걸 알고 설치한 겁니다.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분묘 기지권은 관습상 인정되는 특수한 지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자, 틀렸죠? 3. 등기는 분묘 기지권의 취득 요건이다. 분묘 기지권은 지상권은 지상권인데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요건이 아닙니다. 등기할 수도 없고. 자, 틀렸죠. 그러니까. 4.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자,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 기지를 점유한 자를 말합니다.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맞죠? 주인이 아무 생각, 토지 소유주가 분묘 기지에 대해서 일절 말을 안 했을 때는 해당이 됩니다. 자, 5.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 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존속기간.
분묘 기재권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 어떤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묘를 수호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한, 즉 제사를 계속 지내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분묘 기지권은 계속 존속합니다. 판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 X고 하나 O, 옳은 것을 구하니까 208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9번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지역권 옳은 것 1번 지역권이 설정된 후에 요역지 이외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당연히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역권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이에요. 요역지는 요구하는 땅, 요역지, 역할을 요구하는 땅이고 승역지는 승낙하는 땅입니다. 자, 승역지는 승낙하는 땅이니까 요역지는 요역지 한 필 전부 해야 돼. 이건 1필 전부 해야 되지만 승역지는 일부분만 쓰게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필의 일부도 가능하다. 요 두 개념만 아시면 돼요. 지금 요역지에 있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 사람들도 이 승역지를 써야 되니까 당연히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지역권이 유상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 그 대가를 등기하게 된다. 부동산 등기법에는 지역권에 대한 등기 기준이 있는데 이 지역권이 유상, 지역권에 대한 뭐 지정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할 수도 없어. 그런 내용을 등기하는 게 안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3. 지역권은 한 필의 토지의 일부를 요역지로 하여, 아까 얘기했죠. 승역지는 가능해요. 근데 요역지는 한 필 전부여야 돼요. 전부. 틀렸습니다. 4. 지역권은 승역지를 직접 지배하는 물건으로서, 좀 이상하죠? 직접 지배하는 물건. 점유할 권능이 있으므로 이용할 권능이 있는 거지 점유할 권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의 지배가 침해되는 경우, 자, 제가 점유를 하긴 합니다만 늘 점유하는 거는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 토지가 그 승역지를 필요로 해서 이용할 뿐이지. 그런데 만약 그 지배가 침해되는 경우에 반환 청구권, 내게 아니잖아요. 반환 청구권은 안 됩니다. 물론 방해 제거 청구권은 가능합니다. 방해 예방 청구권도 가능해요. 그러나 반환은 승역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요역지에 있는 지역권자가 반환 청구를 하겠습니다. 반환 청구권. 요게 틀린 겁니다. 자, 틀렸고요. 지역권의 존속 기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3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이 규정 자체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학설은 연구원의 존속 기간에 약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예, 규정이 없기 때문에. 틀렸죠? 없는데도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다 X가 하나만 옳은 것을 구하니까 20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존속기간 자체가 아까 없다고 설명을 했죠? 틀렸네요. 틀린 것이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실전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1번 표시하고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게 실전에 나올지 모르니까 또 나머지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고요.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표현되고 계속되는 지역권에 한정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요. 지역권이 침해당한 때에는 지역권자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만 가지고 반환 청구권은 가지지 않는다. 그렇죠. 반환 청구할 수는 없죠. 그건 승역지 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해야지. 왜 지역권자가 반환 청구하니까. 맞는 질문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시간이었고 오늘 21강 시간으로서 201번부터 210번까지 문제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